행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실 새로 개편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전부 낙선자 위주로 배치가 됐어요. 이용 정무 제1비서관, 김장수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그다음에 정무 3비서관의 김명현 전 의원,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 이분들 다 떨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가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없다고 봐야지. 아, 가고자 하는. 네, 3년 남았지만 지금 가면은 잘못하면 순장되고요. 네. 거기 원래 대통령실과 청와대는 네. 그 직함으로 다음 정치적 행보나 정치 인생에 있어서 네. 굉장히 명예로운 직이고 자리잖아요. 그래서 다들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기에 연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자리의 직함이 그 이후의 정치 행보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자칫하면 다 순장돼야 되잖아요. 대통령 임기와 함께 3년이 남았을지 그 전일지를 알 수 없으나 네. 예.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이용이나 뭐 예. 김명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외에는 예.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딱히 손드는 예. 사람이 없다. 예. 예,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이미 말씀인데. 때가 묻은 사람들만 네. 들어가서 좀 더 묻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초 원래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오늘 아침 뭐 신문들 조간 신문들 보니까 별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21일로 한다. 연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28일 날 본회의는 예정이 돼 있는 거고 14일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하려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냥 늦출 수는 있는 건가요? 14일 안에 하려고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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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법상 해야 해야 되니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저출산 수석실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 정책 이야기가 뜬금없이 하잖아요. 네. 물타기 하고 빌드업 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하나 딱 밀어넣기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또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나름 정책 이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거에 안 속아 넘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출산 수석실도 제가 이 정부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정부가 무슨 저출산 정책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럴 자격이 없는 정부예요. 네. 여가부가 저출산 정책 같이 하는 주무부처예요. 거기가. 근데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사실상 여가부로 이렇게 등치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저출산 대응 기획부라는 그 부서 이름도 좀 참 이상한데. 이상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아니 저출산을 대응한다고 기획한다고 이게 애를 낳냐고 사람들이 난 그게 너무 무슨- 무슨 속도전 하듯이 그러니까 막. 무슨 TF 팀 이름 같은데. 참 심각하다고 명칭이요.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리버럴이잖아요. 네. 리버럴에서 입장에 보면 이게 한 번씩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난 국가의 도구였구나. 생산력을 위한, 국방력을 위한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개인의 존엄의 문제에 기초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봐야 되지 네. 국가의 도구로서 개인의 출산율을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오늘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네. 대한민국이 아동 학대 뭐 거의 숫자 거의 1위래요. 자살률 1, 2 합니다. 자살률. 이런 나라에서 그냥 사회복지정책 조금 지원책 일부 만들어 가지고 애 많이 낳아라 이렇게 권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제법 오래됐고 저출산 예산이 40조 이상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시스템, 노동 시스템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국가가 그냥 지원책 툭 던져가지고 예산 좀 투자해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지 부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속도전 하듯이 문화대혁명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정치의 내용도 그렇고 삶의 질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살만한 조건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갖춰진 데가 사실은 출생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뭐 세종시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출생률도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의 이 어떤 해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없고
대응 기획부가 뭐야? 저출산 대응 기획부가 그러니까 그죠? 특수부의 검사? 그 검사 출신으로서 딱 지울 수 있는 이름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네. 저는 이런 문제를 네. 왜 지금 꺼낼까? 이 시점에 네. 왜 꺼내는 거예요? 이건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겠죠.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겠다는 식의 네. 그 보여주기식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그 진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획기적인 뭔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백조 원의 돈을 들여서 결국은 많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해봤는데 결국 0.7명이 무너지는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일본은 우리의 2배입니다. 예? 일본이 훨씬 노래와 지수가 높은데도 최근에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게 상당히 일본 그 내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방자치 차원에서. 네. 지방자치 국가도 일본 아니 국가도 그랬어요. 지방자치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일본. 제조업 르네상스가 다시 생기면서 일본이 옛날에 과거에 했던 완전 고용 국가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인류 역사상 출산 정책이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해요.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삶의 질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그렇죠.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개발 독재 시대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거 저출산 문제를 던지는 게 야당한테 손짓하는 거라고 봐요. 야당 너희들이 관심 많던 거, 민주당이 관심 많던 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한번 분위기 좀 다시 좀 좋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느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아, 야당을 좀 꼬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꼬심을 당하면 안 된다고 안 생각해요. 된다.